안녕하세요. 엉덩이 공부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저희 아이를 키워왔던 방법을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저희 방법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름 독서와 그래도 가장 관련 있는 과목인 국어 과목에서 2024년 현재 자사고 2학년을 다니면서 나름 좋은 국어 내신 성적이 나오고 2024년 고2인 현재 아직까지는 모의고사에서도 국어가 1등급의 점수가 나오고 있으므로 그냥 저희 아이가 해왔던 독서법을 이야기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방법이 모두 맞다고는 생각지 마시고 그냥 이런 방식으로 독서를 하는 것도 있구나 라고 편히 생각하시면서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세요. 끝부분에는 현대소설 추천도서, 고전문학 추천도서의 목록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저희 아이는 초등 1, 2학년 때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책 읽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아이 초등 1학년 때부터 영어책 집중 듣기, 읽기, 흘려듣기를 시키며 아이가 나름 영어 원서는 꾸준히 읽기는 했죠. 그런데 저희 아이가 초등 3학년이 되면서 영어 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가 어디서 영작하는 법을 배웠냐며 영어로 글을 너무 잘 쓴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 아이는 영어책 집중 듣기, 읽기, 흘려듣기를 2년 정도 한 상태지 영작, 즉 라이팅을 따로 배운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학원 선생님께 했더니 학원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가 영어책을 많이 읽어서 영작을 잘하는 것 같다며 선생님께서도 저희 아이 칭찬을 아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아니 ABC만 겨우 알았던 아이에게 2년간 영어 원서를 읽혔더니 그렇게 영작 실력이 좋아진다고? 그럼 한글로 된 한글책을 읽는다면 나중에 아이가 논술 같은 글쓰기를 잘하겠네? 더군다나 아이는 이미 한글은 다 쓸 줄도 알고 읽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아는데 아이가 한글책을 꾸준히 읽는다면 정말 글짓기도 잘하고 나중엔 국어 논술도 잘하는 아이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아이와 함께 매일매일 하루에 30분씩 한글책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글책 읽기라고 명칭한 것은 저희 아이와의 이야기로 영어 원서와 구분하는 의미로 한글책 읽기라고 명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한글책 읽기는 흔히 독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글책 독서는 아이가 읽기를 원하는 책을 제가 시립도서관에서 대여해 와서 읽히기도 했고 또는 제가 아이에게 읽히고 싶은 책을 시립도서관에서 대여해 와서 읽히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주로 좋아하는 한글책은 주로 흥미 위주의 그 또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가벼운 주제의 소설책들이었고 제가 아이에게 읽히고 싶은 책은 아이 수준에 맞는 예전부터 유명한 현대소설, 고전소설 또는 한국사에 관한 책, 세계사에 관한 책 또는 과학, 수학 등에 관한 책들이었는데 아이가 읽고 싶어하는 책들과 내가 아이에게 읽히고 싶어하는 책들을 적절히 섞어가며 읽혔습니다. 아이의 하루의 계획에서 아이의 한글책 읽기 30분은 고정적인 계획으로 해놓고 그냥 하루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할 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선 계획을 세울 때 30분 한글책 읽기 계획을 하나의 실천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화면에 사진을 보시면 저희 아이가 세웠던 계획표인데 내용을 보면 한글책 읽기를 매일매일 계획표에 하나의 지켜야 할 일로 계획하고 실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공부하고 시간 남으면 한글책 읽자
이런 식으로 하면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평생 책을 읽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영어 수학 공부하고 영어 수학 학원 다니다 보면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 공부하고 시간 남으면 한글책 읽자, 독서하자는 말은 실천하기 힘들어요. 그냥 계획표에 한글책 30분 읽기라고 계획을 세워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글책 30분을 읽다 보면 책이 재미있어서 40분 또는 1시간도 읽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러면 책에 관심이 없었던 아이들도 읽어보니 나름 책이 재미있네 라고 생각하며 점점 독서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100번을 양보해서 이렇게 해도 우리 아이는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하루에 30분씩 책을 읽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들의 공부 스타일을 보면 인강을 듣든지 학원을 다니든지 해서 실상 듣는 수업으로 많이 공부하지 정작 자기 스스로 교과서나 참고서를 읽으며 스스로 생각하며 공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낯설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시험지의 문제나 문제의 선지를 이해 못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는 시험지의 문제나 문제의 선지 등을 이해하기가 수월할 수 있지만 고등학생 때는 시험 문제도 어려운데 시험 문제에 문제 자체의 내용이나 선지조차 파악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글을 읽으며 독서를 했던 아이들은 나중에 고등학생이 돼서도 시험 문제의 내용 파악이나 문제의 선지 파악이 그나마 수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독서가 아이들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독서를 할 때는 반드시 종이 위에 써 있는 글씨를 읽도록 해주세요. 인터넷이나 이북 같은 컴퓨터나 핸드폰 화면으로 읽는 거 말고요. 진짜 종이책으로 책을 읽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아이가 한글책 독서를 할 때 모르는 단어는 반드시 사전을 찾아서 단어의 뜻을 꼭 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한글도 생각 외로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저희 아이도 한글책 독서를 할 때 모르는 단어는 꼭 사전을 찾아서 단어의 뜻을 알고 책을 읽었고요. 이렇게 모르는 단어의 뜻을 사전을 찾아보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학교 교과서나 참고서를 읽을 때도 모르는 단어는 꼭 사전을 찾아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하루에 30분 이상 한글책을 읽으면 아이의 한글책 읽는 수준도 점점 높아져요. 초등 저학년 때부터 다양한 내용의 책을 읽다 보면 아이가 읽는 책의 수준도 높아져서 중학생 정도가 되면 고등학교 교과서나 수능 국어 문제에 출제되었었던 현대문학 소설이나 고전문학 소설도 읽을 수준이 되는데요. 저희 아이도 중학교 때 현대문학 소설이나 고전문학 소설, 과학이나 수학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현대문학 소설 목록은 저희 아이가 읽었던 책의 목록입니다.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목록보다 훨씬 많은 현대문학 소설이 고등학교 국어교과서나 수능에 출제되었겠지만 우선은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읽었던 한국 현대문학 소설의 목록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목록은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읽었던 고전문학 소설의 목록인데요. 물론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목록보다 훨씬 많은 고전문학 소설이 고등 국어 교과서나 수능에 출제되었겠지만 우선은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읽었던 고전문학 소설의 목록을 보여드립니다. 저희 아이는 이 외에도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소설 같은 문학과 소설이 아닌 비문학의 글도 많이 읽어보는 것이 아이의 글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이에게 책을 읽히실 때
문학과 비문학을 적절히 섞어가며 읽히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이외에도 다양하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실까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부터는 국어 공부법, 저희 아이가 초등 고학년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했던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